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네, 현 상황에 대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오늘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지금까지는 추정하고 있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금 북한이 ICBM에 있어서 좀 되게 어려운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지금 화성 17을 개발을 했다라고 지난 3월 14일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화성 17 개발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꾸 이제 소위 ICBM급에 해당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태까지 하여튼 성공한 것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ICBM 발사도 같은 맥락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ICBM급으로 해서 성공을 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은요, 일단 고도가 5,000에서 6,000km까지 이제 고각 발사했을 테니까요. 예. 5,000에서 6,000km까지 올라갔는지, 그다음에 지금 아마 보면 그렇게 되면은 한 거의 사거리가 1,000km 이상 날아가서 일본 그 EEZ 안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도 홋카이도 인근에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들 몇 가지들을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 17형의 재도전일 수 있다, 재실험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난 11월 3일 그러니까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북한은 우리 한미 연합의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대응 훈련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 쏴댔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이때 11월 3일 기준으로 보면은요, ICBM 비슷한 걸 북한이 하나 쏴요. 그러니까 이 발사했던 것이 우리는 화성 17이다. 그리고 이게 실패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은 마치 이제 그게 아니다 하면서 화성 15형 발사한 사진과 함께 마치 EMP 시험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근데 이게 저희가 2017년이나 16년 이때 맥락에서라면 북한의 발표를 믿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요, 너무 사실과 어긋나는 자기네들 어젠다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속이는 이런 식의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그간 이렇게 뭔가 막 개발한 것처럼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쪼으면서 준비를 해라, 전술핵 실전 배치해라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사실 북한이 지금 이만큼 개발한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개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ICBM 아무리 만들어 봐야 다탄도 능력을 못 갖추면은 미국한테 전혀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능력을 가져가는 게 하루 이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북한은 뭔가 짧은 시간 내에 김정은이 시기 때 뭔가 한 것처럼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쫓아가는 게.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여튼 이런 북한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되려 얼만큼 지금 북한 정권이 초조한지 이번 상황,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은 뭔가 미사일 능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런 저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실이 잠시 후인 오전 11시 30분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지금 한국과 스페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회담 종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간에 참석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양욱 위원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화성 17형을 계속해서 시험해 보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인 시험을 하는 것이 군사무기 개발 계획의 연장선상의 차원이라고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이나 우리 한미일 안보가 공고해지는 이 상황에 대한 도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갈릴 것 같은데 양욱 의원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으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거는요,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안 그러면 수십억, 수백억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다만 이제 이런 미사일 발사들도 발사 성격이 그 어떤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 훈련 태세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후자의 발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양자가 사실은 다 있다.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는 성격, 그 다음에 어떤 그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성격들 다 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 때 하나 때마다 이게 기술의 지향이 된 것인지, 예.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나 군사적 메시지의 지향이 된 것인지 발사할 때마다 저희가 분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최근에 발사의 상당 부분은 어떤 자신들의 발사 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발사들이 대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KN-23이나 25 같은 단거리 미사일들은 이미 개발이 거의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계속 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걔들이 주장하는 대로 각 운용하는 부대들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한미일의 공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해서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되려 더 한미일 공조는 강해집니다. 북한 미사일 수송 수수로. 그렇다면 일단 기술적 진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면 기술적으로 큰 발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ICBM이라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지난번에 평양 순환에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다가 사실상 어느 정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점 고도가 1920km이고 5월에 같은 경우는 정점 고도가 540km였단 말이죠. 이 5월과 그리고 11월에 발사한 ICBM 이 사이에서의 고도가 높아졌던 부분도 이 부분은 기술적 진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얘들이 지금 일단 ICBM 말씀으로 돌아가면은요. 예. 지금 이제 아까 고도 500km까지 올라간 거 말씀하셨고 이제 1920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뭐냐면요. 일단 지난 10월 1일 11월 그 3일 발사한 것은 2단 분리를 하자마자 점화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은 이건 2단 분리 성공이라 2단 분리가 실패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5월 정도까지 발사를 보고 있으면은 고도 500, 600 이런 발사들이 꽤 있어요. 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보고 있으면 이제 5월 4일 같은 경우는 780까지인가 이제 올라가고요. 이런 발사들은 결국 뭐냐면 지금 1단 발사체 자체가 안정이 되게 안 되고 있구나. 예.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가장 큰 게 3월 16일 날 발사했는데 고도 16km에서 폭파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게 뭐냐 하면 이거야말로 얼만큼 준비가 안 되고 1단이 실패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5차례, 6차례 이상 발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3월 달에 북한에서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했다라고 했었던 거는 역시나 기술적 발전이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거짓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북한 이번 발사에 대해서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일본 EEZ 내에 낙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예, 북한 예. 미사일이 ICBM급 한 발을 발사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지 내에 예. 낙하했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이제 뭐 고도, 고각 발사 뭐 이런 얘기하면서 더 분석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그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은 예, 예. 보통 뭐 북한 이지 그러니까 북한이 일본 쪽에 이지까지 떨구려면은요 사거리가 한 1,000km 이상은 넘어갔을 거예요. 넘어갔을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래서 뭐 1,000km 이상 넘어가는 거가 어려운 일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ICBM이 아니라 IRBM이라고 그래도 1,000km 날아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ICBM이냐 IRBM이냐를 알 수 있는 거는 네. 결국 고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럼 이제 고각으로 그쵸. 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느 정도 네. 고각으로 쐈냐, 그다음에 고각으로 쏴도 ICBM보다는 IRBM이 훨씬 더 낮겠죠. 최고 정점 고도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이게 이 미사일, 소위 북한 발사 미사일이 정점 고도가 어디까지로 확인이 됐냐, 요거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좀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게요. 북한이 일단 북한 외무성이 발표를 하고 나서 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놓고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강한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거란 말이죠. 미국과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된다면 맹렬히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군사 대응, 이런 도발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근데 뭐 미사일 한두 발 쏜 거 갖고 이제 뭐 북한이 군사 대응 수위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대응 수위가 높은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요, 사실 이제 지난 11월 초에 이제 비질런트 스톰 대응 훈련이랄까 이제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군 부대가 막 엄청나게 동원이 되고 그래야지 이 긴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미사일 부대 한두 개 동원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긴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네. 그러면은 북한이 긴장을 높이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식의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실 북한으로서는 더 부담스럽죠. 과연 그만큼의 미사일과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많이 하던 짓거리가 이제 그거죠. 뭐냐면 이제 해가지고 해서 무슨 뭐 전투 태세를 뭐 한다 하면서 이 약간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끌고 갔을 때 자기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 지금 코로나로 막 엄청나게 힘들고 그다음에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김정은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러면은 어제 그 외무성 명의의 담화가 발표된 부분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세요? 그 점에 이게 앞서서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북한이 뭔가 메시지를 되게 세게 보내고 있어요. 하면서 니들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황을 뭐 악화시켜 나갈 것이다. 뭐 니들이 잘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에 저렇게 담화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북한 되게 지금 힘들구나 쟤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센 메시지를 보내고 예. ICBM으로 추정되는 것까지 지금 발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조금 전에 연구위원께서는 뭔가 더 큰 난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난리를 예. 쳐야 되겠다라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핵실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북한의 딜레마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이 핵실험을 지금 우리 많은 그 연구자들이 7차 핵실험이 전술 핵실험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초기엔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예. 전술 핵실험을 해서는 미국이 그닥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무기에 있어서 그냥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려면 전술핵 가지고 충분할 텐데 예. 기본적으로 핵실험이라든가 혹은 ICBM 발사 이런 것들은요 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북한의 모든 행동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으면 느끼시겠지만요, 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들입니다. 모든 게 다. 네.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핵과 관련된 대화도 전부 이제 뭐 미국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도요
사실 전부 미국을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만약에 핵실험을 뭐라 그럴까 그냥 전술핵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치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별 상관이 없는 무기체계니까. 한반도 내에 떨구는 데 의미 있는 무기체계니까. 예. 결국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요거를 미국이 두려워할 거를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다탄두에 들어갈 만큼 소형화된 핵폭탄. 근데 그것도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이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실도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열어서 대응책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저희가 또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죠. 지금까지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